전 세계 직장인들이 꿈꾸는 최고의 기업에서 일하는 인재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책의 저자는 골드만삭스, 맥킨지,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을 거치는 동안 세계 최고의 인재들과 함께 경쟁하고 일하며 그들만의 사고방식과 가치관, 그리고 업무 방식의 공통점을 찾아냈습니다. 스펙이나 경험과는 상관없이 누구나 충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들만의 성공 원칙은 바로 기본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볍게 지나치기 쉬운 기본을 놓치지 않을 때 멈추지 않는 성장의 기회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행복한 채굴림. 오늘은 일본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세계 최고의 인재들은 왜 기본에 집중할까라는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지켜내는 성공 법칙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외국어, 자격증 등 화려한 스펙을 쌓지만 이 책은 기본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에서 남을 먼저 내리게 하는 여유, 메일의 해신 속도, 퇴근 전 책상 정리 등 작은 기본이 큰 성과를 만든다고 강조합니다. 저자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스카 타카마사. 저자는 골드만삭스에서 5년간 미국과 일본, 유럽, 아시아 기업의 M&A 어드바이저 처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후 전 세계 비즈니스맨들이 꿈꾸는 직장 맥킨지, 그리고 MBA 명문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을 거치며 최고의 인재들과 함께 일하고 공부하면서 그는 글로벌 인재들이 지키는 기본의 힘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는 성장을 꿈꾸는 직장인들을 위해 자신의 소중한 경험을 한 권의 책에 담아냈습니다. 그럼 책 내용의 일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세계의 랭킹 1위에게서 배운 성공의 법칙. 당신은 골드만삭스, 맥킨지,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머릿속으로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는가? 전 세계 언론 대체에서는 세계 최강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세계 최고의 컨설팅 업체 맥킨지, 그리고 글로벌 리더를 배출하는 MBA 명문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과 같은 식으로 각 분야의 최고라고 소개되는 곳들이다. 물론 이익지상주의의 탐욕스러운 금융기관, 탁상 공론으로 고액의 수수료나 청구하는 간부들 위주의 컨설팅 업체, 엘리트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거만한 경영자를 배출하는 경영대학원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혹은 그들에 대해 잘 아는 사람에겐 국제금융시장을 주도하는 소수 정예의 고수익 투자은행,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완벽하게 해결해내는 세계 최고의 문제 해결 기업, 그리고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글로벌 리더를 배출하는 고등교육기관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도 있을 것이다. 세 곳을 모두 경험한 나에게 묻는다면 예스와 노 모두 대답할 수밖에 없다. 맞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느끼는 부분도 있기 때문이다.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실천하는 4가지 기본. 이 책에는 전 세계 최고의 인재들에게만 허락된다는 골드만삭스, 맥킨지,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필자가 그들과 함께 일하고 공부하며 직접 경험했던 그들의 공통된 사고방식과 가치관, 업무 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모두가 꿈꾸지만 결코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는 최고의 기업과 비즈니스 스쿨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는 과연 어떤 특징이 있을까? 이른바 글로벌 트렌드로 요약되는 오늘날의 비즈니스 시장에서 활약 중인 글로벌 기업의 사원이나 비즈니스 스쿨의 졸업생들은 어떤 가치관과 원칙을 지키며 일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되면서 이 책의 구상을 시작했다. 필자가 골드만삭스, 맥킨지,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직접 배우고 느꼈던 내용을 정리해 여러 사람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다면 더 높은 곳을 향한 꿈을 지닌 대학생들, 또 더 완벽한 업무 처리를 위해 노력하는 젊은 직장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그동안의 경험을 뒤돌아보고 가치 있는 내용을 추려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렇게 집약된 자료들과 현장에서의 경험들을 분석해 본 결과 골드만삭스와 맥켄지에서 만난 상사와 동료, 하버드의 동료들에게는 명백한 공통점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그 공통점 하나하나는 화려한 스펙이나 특별한 경험과는 상관없이 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에 따라 누구나 충분히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그 본질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바로 기본에 철저하라이다.
게다가 그 본질은 비단 미국이나 유럽권에서만 통하는 독자적인 내용이 아니며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 어디에서나 소중하게 여겨왔던 지극히 상식적인 것들이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이는 지역 또는 업종,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업무 방식이 존재한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이 책의 제목처럼 세계 최고의 인재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기본의 실체에 다가설수록 글로벌 인재와 조직을 만들어낸 스킬이나 사고방식에 아주 가까운 곳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골드만삭스, 맥킨지, 하버드 스쿨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기본이란 크게 4가지 포인트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 둘째, 자기 개발을 평생 지속한다. 셋째, 하루도 빠짐없이 성과를 낸다. 넷째, 글로벌 마인드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다. 이 책에서는 4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48가지 기본을 설명하고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한 에피소드와 함께 소개할 생각이다. 책을 읽다 보면 새로운 사고방식이나 행동을 발견하기보다는 누구보다 잘 알지만 잠시 잊고 있었던 기본을 재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일상에서 실천하고 있지만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그저 기계적으로만 반복했던 기본을 제대로 깨닫는다면 당신의 가치관, 업무 능력, 인간관계 등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달라질 것이다. 이 책을 통해 그러한 삶의 전환점을 찾을 수 있다면 나로서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럼 이제부터 전 세계 1% 인재들끼리만 공유해온 기본의 실체를 만나보도록 하자. 정답이 없는 문제도 최선을 다해 고민한다. 삶에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에 반드시 정답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게 되면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자세가 중요하다. 하지만 이를 실천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자라온 교육 환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본의 교육 제도 안에는 항상 정답이 존재하는 시험이 있고 그 시험 결과로 진학 여부가 가려진다. 이는 한국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언제나 정답을 찾는 데 익숙하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비즈니스 사회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 우리가 직면하는 대다수 문제에서 객관식 시험처럼 딱 맞아떨어지는 정답을 찾아내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비즈니스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현실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자기 나름대로 과제를 설정하고 답을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신문이나 책을 읽는 방법이 효과적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다. 나 또한 대입시험을 치르면서 그야말로 일본의 수험 시스템을 고스란히 적용받으며 자라온 세대이다 보니 나의 사고도 저절로 정답을 구하는 방식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을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깨달았다. 그곳에서 유학하던 초창기에는 정답이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당황했던 적이 정말 많았다. 하지만 하버드 스쿨은 정답이 없는 현실 세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스스로 과제를 설정하고 각각의 논리를 구축하여 답을 이끌어내는 훈련을 원망스러울 정도로 철저하게 시키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이다. 정답을 가르쳐주지 않는 하버드 교수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은 특화된 MBA 프로그램을 통해 전 세계의 변화를 일으킬 리더를 키운다라는 목적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이를 가르치는 효과적인 학습 방법으로 사례 연구법을 가장 중요시한다. 모든 수업에서 기업, 국가, 지자체, 기타 조직이나 개인의 문제를 주제로 선정해 케이스 스터디 방식으로 토론을 진행한다. 학생은 사전에 예습을 통해 자기 나름대로 분석, 생각, 결론을 준비함으로써 강의실에서 벌어질 토론에 대비한다. 교수는 정답을 일방적으로 가르치지 않는다. 어디까지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학생 간의 토론을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 학생 스스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열띤 토론을 이끌어갈 뿐이다. 실제로 케이스를 받아들이고 분석하는 가치관, 기준, 인식 등이 학생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케이스를 연결하기 위해 하나의 정답을 도출한다는 건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물론 비즈니스 스쿨에 진학해 공부하지 않아도 정답이 없는 문제는 지천으로 널려 있다. 평소에 스스로 세상의 현실 과제를 눈여겨보고 자기 나름의 답을 찾아내는 노력이야말로 비즈니스맨에게는 가장 필요한 덕목이다. 사고의 차이를 가져오는 맥킨지식 독서법.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의 보급 덕분에 정보 수집은 이전에 비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쉬워졌다. 바꿔 말하면 누구나 쉽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이제는 정보, 인풋 자체로는 차이를 두기가 어려워졌고 그 정보로부터 어떻게 자기 나름의 의견을 만들어 나가고 또 의미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 아웃풋에 따라 가치의 원천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의견이나 독자적인 생각을 구축하면 좋을까? 우선 책이든 신문이든 정보를 담고 있는 텍스트를 읽는 데 소요된 시간 이상으로 생각하는 시간을 오래 갖는 습관을 들이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맥킨지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해장을 맡아 글로벌 기업은 물론 지역 내 주요 국가와 도시의 자문역으로 오래 활동해온 오마의 게인시 씨는 성장을 추구하는 젊은 직장인들을 위한 인터뷰에서 읽은 시간의 3배를 생각하십시오 라고 말한 바 있다. 한 권의 책을 끝까지 다 읽는데 2시간이 걸렸다면 그 3배인 6시간을 생각하는데 사용하라는 것이다. 나도 평소에 이 조언을 열심히 실천하고 있다. 한 페이지를 읽을 때마다 혹은 한 단락을 읽을 때마다 페이지를 넘기는 손을 멈추고 읽은 내용을 머릿속에서 정리하는 방법을 써보는 것도 좋다. 이러한 독서 과정을 좀 더 의식적으로 실천하는 편이 효과적이다. 단순히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한다면 속독력은 상당히 도움이 되는 능력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했듯이 사회인에게는 단순한 정보 수집이 아닌 정보 가공을 통한 독자적인 의견과 방법 수립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정답이 없는 문제를 풀기 위해 머리를 단련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의식적으로 읽으면 3배로 생각한다를 실천해야 한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진행되는 케이스 스터디도 실은 읽으면 생각한다를 실천하는 수업 중 하나이다. 하버드 스쿨의 차별화된 수업 방식인 케이스 스터디는 사실 독서량만 놓고 보면 그리 많은 양은 아니다. 그러나 읽고 나서 혹은 읽으면서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교육의 주 목적이다. 1대3의 법칙을 실천하려면 우선 한 개의 장을 모두 읽고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장의 내용을 요약해 정리한다. 이 방식을 사용할 경우 끝까지 읽은 한 권의 책에는 장별로 요약본이 남는다. 다음으로 요약한 내용을 분류하고 논리 구성을 정리한다. 그리고 주요 메시지를 이끌어낸다. 마지막으로 자기 나름의 의미를 찾는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갑자기 책 전체의 주요 메시지로 건너뛰지 않는 것이다. 우선은 장별로 내용을 정리하고 메시지를 집약하는 과정이 바람직한 훈련 방법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의미를 반드시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한 번은 일과 관계없는 사람을 만난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회사 밖의 친구나 지인과 만나 서로 다른 분야의 정보를 교환하면 새로운 시야와 폭넓은 인맥을 넓히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자신과는 전혀 다른 분야에 관심을 가진 사람, 국가나 종교가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 다른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 연령대나 가치관이 다른 사람과 적극적으로 만나고 이야기를 나눠보아야 한다. 이런 자리를 통해 자신이 평소에 생각지도 못한 무언가를 발견하거나 새로운 목표를 찾아내기도 하고 풀리지 않았던 일에 대한 돌파구가 떠오른다거나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인연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이런 기회가 있었구나. 이런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겠구나. 이런 가치 창출 방법도 있었구나 등과 같이 자신의 커리어를 더욱 발전시키고 또 스스로 더 크게 성장하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하버드 스쿨에서 유학하면서 가장 가치 있었던 경험은 다양한 환경과 가치관, 사고방식을 가진 클래스메이트를 만나 그들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던 일이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공유했던 시간을 토대로 나는 전 세계적인 인맥을 완성할 수 있었다. 나는 하버드 스쿨에서 공부하는 동안 정기적으로 클래스메이트와 점심을 먹으려고 노력했었다. 친구나 클래스메이트와 함께 식사하는 일은 별일 아닌 것 같지만 매일 예습과 복습에 쫓기듯 지내야 했던 당시 상황에서는 억지로라도 시간을 만들지 않으면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도 했다. 실제로 유학 첫 해에는 수업 과제에 쫓겨 클래스메이트와 교류에 충분한 시간을 쓸 수가 없었다. 그리고 2년째가 되었을 때 비로소 시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법을 깨닫고 클래스메이트들과 어울릴 수 있게 되었다. 회사 밖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3가지 요령. 세계 최고의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에서 근무하는 컨설턴트 가운데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회사 밖의 교류에 공들이는 사람이 아주 많다. 다양한 업계의 지식이나 정보가 컨설턴트 업무를 하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컨설턴트 이후의 다음 커리어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도 자신이 몸담고 있는 업계 외에 다양한 정보와 의견 교환이 도움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나도 회사에서 독립한 후 회사를 창업할 때까지 친구와 지인들의 인맥을 통해 내가 알지 못하는 업계의 사람들과 만나는 자리를 만들었고 그들과 어울리면서 가치 있는 정보나 조언을 충분히 얻을 수 있었다. 회사 밖 네트워킹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령이 필요하다. 첫째,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이상의 시간을 확보한다. 아무리 바빠도 반드시 정기적으로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눈앞의 일이 바빠지면 자기도 모르게 그 일에 몰두하게 된다. 그렇게 일에 빠진 채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 어느새 몇 개월이나 스스로를 세상과 단절시킨 채 생활에서 시야가 좁아질 위험이 있다. 지금 한번 명함 수첩을 확인해보자. 만약 한 달 동안 업무적인 미팅을 제외하고 새롭게 만난 사람의 명함이 늘어나지 않았다면 이는 위험 신호다. 일주일에 한 번으로 설정하면 한 달에 최소 4-5장의 명함은 반드시 늘어날 것이다. 둘째, 신뢰하는 친구와 지인을 통해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 세상에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이벤트나 모임이 수없이 많다. 이와 같은 이벤트에 참가한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면 우선 어울리기 쉬운 모임부터 참가해 보길 권한다. 아무리 친화력이 좋은 사람이라도 아는 사람이 전혀 없는 모임에 나가는 일은 쉽지가 않다. 하지만 신뢰하는 친구나 지인에게 소개받은 모임이라면 조금은 더 쉽게 시작할 수가 있다. 또한 아무런 의미 없는 모임에 나가서 바쁜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지인을 통해서 의미 있는 모임을 소개받는다면 성과가 있는 관계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잊지 말자. 셋째, 느낌이 오면 즉시 만난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 횟수를 정해 놓았다 해도 인연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법이다. 누군가와 처음 만났을 때 느낌이 왔다면 바로 다음 주에라도 다시 만나자고 약속을 잡아야 한다. 친구로부터 누군가를 소개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직감적으로 흥미를 끄는 사람이 있다면 설정해 놓은 횟수에 구애받지 말고 언제든지 만나야 한다. 그동안 일에 매여 제대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지 못했던 사람이라도 일단 사무실 밖으로 나가보면 업무와 관계없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건설적인지 알게 된다. 물론 한두 번의 단발성 만남에 그친다면 원하는 만큼 깊이 있는 관계를 맺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바쁜 일과에 쫓긴 나머지 오히려 시간을 내어서 모임에 참여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좀 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최소 6개월 이상 꾸준히 실천하면 분명 새로운 관계를 통해 얻는 수많은 정보와 인맥에 감탄하게 될 것이다. 시간을 확보하라. 그리고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 새로운 모임과 친구를 소개받고 자신의 직감에 따르라. 무엇보다 적극적으로 사무실을 벗어나 보길 바란다. 네, 책 내용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개인적으로 맥킨지식 독서법이 와닿았습니다. 요약한 내용을 분류하고 주요 메시지를 이끌어내고 그리고 자기 나름의 의미를 찾아보는 것. 책을 속독으로 읽는 저에게 도움이 되었던 내용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지나치기 쉬운 기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고 기본을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멈추지 않는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기본의 힘을 한번 다시 다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온하십시오.